네, 감사합니다. 오늘 중소중견기업의 R&D 혁신 방안, 중소기업과 R&D 공히 퍼블릭 섹터가 중재해야 될 그리고 지원해야 되고 육성해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근데 중소기업과 또 R&D 분야가 이 교집합에 대해서 오늘 청장님께서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또 토론에서 저희가 질문에서 느꼈지만 많은 막중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정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상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3월에 중기청이 발표한 이제 정책을 오늘 아마 신임 청장께서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그 정책 자료를 보면서 문득 도대체 한국의 중소기업 R&D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고에 보면 중기청에서 93년에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사업이 론칭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중기청의 대표적인 R&D 사업인 기술혁신 개발 사업이 97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R&D 정책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연륜이 20년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 R&D 관련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지금 지난 20년 동안 정책적인 성과로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R&D 투자 활동을 하는 기업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부설 연구소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어떤 통계도 중소기업 R&D의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후반에는 대부분의 통계 지수가 갈지자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난 3월에 중소기업 정책의 변화를 이제 시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진단을 이제 기재에 깔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뭐 우리가 대부분 아는 얘기죠. 중소기업 R&D의 특징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대부분 모방형, 계량 개선형, 그리고 고립형,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건 통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지금 정책 변화를 하겠다는 그 목표 속에도 이런 부분들 좀 바꿔보겠다라는 게 있는데, 문제는 왜 안 바뀌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진단이 좀 더 우리가 치밀하고도 진지하게 시도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R&D가 지금 앞단에는 현실의 얘기고,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는 당위적인 얘기입니다. 중소기업 R&D가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청장님의 발표 내용과도 뭐 상통합니다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추격형 산업화 시대는 사실상 끝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중소기업 R&D는 한국의 산업성장 경로에 의존했고, 또 한국의 산업성장 경로는 대기업 성장 경로에 의존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혁신 경로와 원천, 방식이 모든 것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발현된 혁신 수요와 동기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상황이 바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절대절명의 과제. 거기에 지금 중소기업청이 하고자 하는 정책 변화의 시도에 현실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차 띄고 보 띄고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소기업 R&D가 생긴 모습이 제가 앞단에 말씀드렸지만 모방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인 것이 아니라 계란 개선형이고 그다음에 고립형이고. 근데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고립적으로 R&D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사회적 도우미가 없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 우리가 대학 출연연을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만들겠다고 정책을 시도한 게 제가 기억하는 것만 2000년대 이후에 5번입니다. 어떤 정책이 성공했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문제를 좀 달리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가 출연연의 R&D 재원들이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소기업이 활용해야 된다라는 당위적 명제가 왜 성립하지 않을까? 그건 제가 보기에 그 R&D 재원이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중소기업 R&D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그쪽에다가 넣기만 하면 중소기업들이 반기지 않습니다. 그분들. 우리 중소기업 R&D 현실이 그래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R&D 혁신 경로의 의존성을 어떻게 바꿔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친화적인 사회적 도우미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정책 접근이 지금 있으니까 훌륭한 인재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 갖다가 중소기업 투입해서 성과를 보자. 이런 논의는 그동안에 우리가 시도했던 그 결과들이 그 앞으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고자 하면 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은 참으로 당연하지만 중소기업 R&D 정책이 지금도 성과 창출형 얘기를 하지만 국가심과 예산 편성 방향에는 중소기업 R&D의 정책의 목표는 혁신 저변 확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혁신 저변 확대라고 하는 부분들도 지금 이제 사실 정책 성과 측면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형국인데 이 엄중한 상황에서 굉장히 질적인 성과인 성과 창출형 정책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준비와 함께 징검다리 정책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앞단에도 뭐 그 청장님 말씀하시대요. 공공섹터의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 당연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바꾸려면 이 정책이 지금 현재의 출발점이 어디고 종착점이 어딘데 그 출발점과 종착점을 이어가는 징검다리 정책이 어떤 게 필요하다는 것까지가 설계가 돼야 그것이 온전한 정책인데 우리는 현재와 종착점에 대한 정책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정말 중소기업 정책을 성과 있게 만들려면 그러한 좀 더 체계적인 준비와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R&D가 중요한데 R&D를 도와줄 수 있는 생태계에서 출연연과 대학이 공급하는 R&D와 중소기업의 수요하는 R&D와의 그 격차 문제, 성과 창출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밀한 징검다리 정책 로드맵의 수립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윤기봉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공과대학에 근무하고 있고 기정원의 중소기업 R&D 심의조정위원회에서 몇 년간 그 심의조정위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장님 그 발표를 보시고 아까 어떤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정부 정책의 그 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도 4, 5년 있었고 하면서 보면 전략과 비전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략과 비전과 실제 현장 상황과는 항상 상당히 많은 갭이 있고 현장에서 현업을 하고 계신 분이 들으시기에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들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같이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사이의 갭을 줄이는 의견을 드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갑의 위치에 있는 분과 을의 위치에 있는 분, 이 말씀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이 두 그룹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의견을 냅니다. 한 10번쯤 내면은요, 한 2년, 3년 뒤에 실제로 그게 정부 정책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간을 투입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다가도 제가 일부러라도 여기 와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의사소통 브로커 이런 역할을 하는데 오늘도 보면은 정부 정책은 혁신 전략 잘 안 와닿고요. 정부 정책을 굳이 모든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도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가 가지고 있고 세부 제도나 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하고 소통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심의조정위원회의 현재 상황을 좀 중기청 여기 정책하시는 분들께 전달을 드리는 게 첫 번째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산학연 학교에 있기 때문에 산학연 활성화를 위해서 왜 중소기업하고 대학하고 이렇게 거리가 먼가에 대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제 분야인 지식산업 이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 자료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정원의 역할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중기청 기정원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도 말씀드리려고 하나 그럴 수도 있지만 기정원에 있는 심의조정위원회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현업에 계신 분들이 저희한테도 좀 많은 의견을 주셔야 저희가 최종 심의조정 의결을 할 때 어떤 조정안을 내고 개선안을 내서 그게 다시 중기청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산기평에서 하던 중기사업 R&D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서 하던 R&D 사업이 기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갑자기 저희가 심의조정해야 될 예산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 기정원에 있는 분들의 그동안의 업무 내지는 인원수, 예산 역량은 2배로 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평가하고 그 결과 내보내고 하는데 많은 시간을 씁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지금 보여주신 비전에 따라서 기획 역량 또는 전략 강화, 그래서 소통도 강화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조직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는 중에 전략 강화를 위해서 따로 무슨 그 어떤 팀을 만드시는데요. 그런 것들의 역할이 원래 기정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원래 기존 조직 내에서 어떤 조직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좀 강화시켜 주셨으면 어떡할까.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예산과 그리고 시간을 투입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돼서 그 말씀을 첫 페이지에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산기평하고 애기평, 에너지 기술을 하는 에너지기술평가원, 나머지 산업기술하는 산기평과의 기정원과의 지금 다루는 예산과 직원 수를 밑에 인터넷에 공시된 대로 제가 적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R&D는 다릅니다. 일반 우리 주력산업의 산업부 R&D와 에너지기술의 R&D와는 다릅니다. 소액이고 다양하죠. 거기에 따라서 심의 조정할 수 있는 건수도 훨씬 몇 배 더 많아집니다. 이 상황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아까 조용산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왜 대학 교수님들하고 중소기업하고 사이가 이렇게 썩 친밀하지 않은가 하는 것은 저희 대학 상황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이 국가 R&D가 많은 나라가 있을까요? 저도 뭐 외국에서 공부했고 외국 학회를 많이 다녀보면서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연구원을 데리고 해외 학회에 가면 다들 놀래죠. 그 정도의 우리나라 R&D는 풍부합니다. 그런데 그 정책 자금이 어디한테 가냐면 R&D 자금이 원래 풍부하고 그리고 어떤 선택권이 있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갑니다. 대학에 R&D 자금 많이 있죠. 정부출연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의 연구 서비스 또는 거기에 있는 우수 인력을 써야 되는 분들은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이죠. 그러면 이 정책 자금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중소기업에 가야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가서 R&D로 바르게 쓰여야 되니까 쓸 수 있게 바우처 제도를 해주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바우처를 주고 그 바우처를 가지고 대학에 가서 대학도 바쁘신 분한테 가면 안 해주시니까요. 자기하고 상황이 맞고 적절한 파트너를 찾아서 대학에 그 바우처, 그게 뭐 얼마짜리 바우처인지 모르지만 그걸로 필요한 기술 지원 연구를 받으면 돌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학에 있어서 주요 대학은 다른 과제 5억짜리면은 5억짜리고요. 여기 뭐 중기청은 가령 500만 원짜리면 500만 원짜리를 저희가 수행하는데 저희 대학 교수도 평가도 받고 그게 액수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액수와 건수에 따라 정해지죠. 그러니까 중소기업하고 일할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희도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바우처를 가져오시면 계약 조건이 상당히 자유롭고요. 저희 과제 하나 하려면 한 1년쯤 사전 준비해야 되는데 중소기업하고 같이 일하면 저희도 즐겁고 편합니다. 특허도 많이 낼 수 있고. 그런 뜻에서는 앞으로 대학가의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뭔가 R&D 바우처를 줘서 그거를 지금 중기청에서도 하고자 하는 공학 컨설팅 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협업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그 협업한 결과 실적이 다시 중기청 사업을 나중에 신청하는데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은 대학하고도 협력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그 기술 전문 기업하고 좀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 제가 하는 분야가 그 지식 기반 엔지니어링 이런 일인데요. 제가 이 협업을 하는 중소기업 여러 업체들을 보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떤 A라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대기업하고 일을 합니다. 삼성전자도 좋고 어디랑 합니다. 그런데 삼성에 있는 카운터파트 분들,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꼭 제가 뭐 삼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대기업에 있는 임원분들은 2년, 3년 주기로 카운터파트가 바뀝니다. 엔지니어링 설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컨설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대기업의 실제 중요한 과거의 이력이다 지식을 누가 갖고 있냐면 가깝게 일하는 중소기업분들은 평생 그거를 갖고 계세요. 그 중소기업이 유지되는 한. 그런데 그런 중소기업, 그 중소기업들이 국제화되고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중소기업들에 지원해 줄 수 있는 R&D가 중기청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기회에 기술 전문 기업하고도 상통하니까 꼭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뜻에서 이런 기업들은 1년짜리, 2년짜리 사업은 싫어하세요. 적어도 소액으로 중장기, 아니 실적에 따라서 일부에 적은 연구비를 주더라도 5년짜리, 7년짜리 이런 게 좋은 거죠. 일본에서 노벨상 탄 사람들이 동경대 교수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맨 처음 초기에 한 몇 개 땄고요. 14개 중에 전부 지방에 국립대에 있는 아주 작은 주제를 가지고 정부에서 작은 연구비를 장기적으로 받은 사람이 노벨상을 내듯이 기술 축적이 필요한 이런 지식 기반 전문 기업도 작은 연구비를 오래 줘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중기청에서 꼭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윤기범 교수님 감사합니다. R&D 전략 기획 평가를 위해서 그 기능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기정원의 역할 강화 말씀 주셨고요. 산업 생태계 중심에서 바우처제도 말씀해 주셨고요. 지식 기반 엔지니어링 서비스 구체적인 말씀들 몇 개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선우 센터장 말씀드리고 다음에 최철한 국장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시고 플로어에서 주신 토론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이렇게 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 전략성, 포트폴리오, 또 전망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성장을 추동하기 위한 두 개의 축이라고 해서 아까 자전거의 두 바퀴로 신산업 창출도 주력 산업의 고도화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하고요. 이를 위한 방면 과제로서 이제 글로벌화라든지 산업 생태계 조성은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방향성은 이제 맞는데 문제는 이제 다들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강론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 센터 또 저희 연구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발표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정책 혁신 과제로서 중기청 R&D 이외의 정책 수단을 연계시키겠다. 또 부처 간의 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두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요 부분에 있어서 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이제 한 주소를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제 발표자료 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문제점 첫 번째로서 국가 수준의 어떤 지원 목표, 전략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단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을 얼마나 지원했나 98년 이후로 한번 보시면 지난 한 20년간 한 30조 정도의 R&D가 중소기업으로 들어갔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목표와 전략, 어떤 목표와 전략을 달성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이제 산업기술 혁신 계획을 발표하고 중기청에서 중소기업 기술 혁신 계획을 발표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부처 내에서의 예산 또 집행 수단만 갖고서 이제 작성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역할 분담에 관한 것도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지원 기한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3년 미만은 중기청, 2년 이하는 중기청이 하고 3년 이상은 산업부에서 해야 한다. 3억 원 미만은 중기청에서 하고 3억 원 이상은 산업부에서 한다. 이러한 역할 배분이 다른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앞서서 지난 20년간 중기 R&D가 30조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실은 이 금액이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에 들어간 예산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의 중소기업 R&D를 저희가 볼 때는 NPIS,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보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중소기업 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2.4조 원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중기청에서 지원 실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코스비알 플러스 중기청의 예산을 봤을 때는 2.6조 원 정도 나옵니다. 비슷비슷하지 않느냐, 한 이 정도, 97조 예산 가운데서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코스비알의 구체적인 과제 단위에서 봤을 때는 이 단위를 짓게 하는 그 과제 단위, 사업 단위에서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는 기초나 원천이랑 이제 차별화되는 중소기업 R&D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성과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 현주소를 본 것처럼 중소기업 R&D 지원의 목표가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고 부처 단위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얼라인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처 간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또 지원 규모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이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R&D 지원에 대한 기준 마련, 또 성과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또 통계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R&D 지원의 미션이라고 봤을 때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그림상에서도 좀 표시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 R&D에 대한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한테 제도화된 R&D를 학습시키는 것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기술로 창업하고 성장하는 기업이 디스밸리를 넘어가게 하는 것. 세 번째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는 지금 10여 가지의 정책 지원 사업들을 세 가지 정도로 간략화
기업군 안에서의 민원 기업들 이 부분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가서 지원 한도라든지 지원 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연하게 움직이시는 것. 또 산학연 같은 경우는 지금 저변학교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글로벌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도 산학연 과제를 활용하는 게 어떨지 정보를 진행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그 최철환 국장님께 먼저 약간 응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소기업청 생산기술장 최철환입니다. 먼저 오늘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있는 것보다 청장님이 답변 드려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청장님만큼은 못 될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뭐 제가 오늘 여기에 한 것도 지금 뭐 저희 정책 이번 지난한 3월 말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는데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도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 그보다는 그걸 실제 이제 집행하면서 어떻게 현실화시키고 어떻게 고체화시키겠는가에 대해서 사실 더 고민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그걸 반영해서 실제로 고체화되도록 하는 데 아마 더 좀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 발표자분께서 이렇게 좀 지적해 주신 것도 지금 금방 메모를 했는데 그걸 고체화하는 작업에서 좀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무리 국장 입장에서 좀 살펴볼 때 좀 이런 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청 같은 경우에 한 20년간 이제 중소기업 R&D를 지원을 해왔었는데 도대체 성과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저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뭐 계속 저도 작년부터 뭐 우리 R&D가 우리나라 국가 R&D가 세계에서 뭐 1위를 하고 있다, GDP 대비 1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온 시점부터 해서 정부 R&D에 대한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R&D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떤 성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웠고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좀 구체적인 오늘 스텝에서도 좀 했습니다만 그러면 정부 R&D 지원 받은 기업하고 안 받은 기업하고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 해서 뭐 간단하게나마 그런 연구도 한번 진행했던 결과도 있습니다. 뭐 물론 우리 아시다시피 그 차이가 난 그 결과가 차이 났다는 게 나왔고 언론에 발표를 한번 하고는 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도 이건 뭐 좀 개변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기술 수준이 지난 30년간, 40년간 좀 길게 보면은 아주 급속도로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전 세계 중소기업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불과 40년 전에 나가서 중소기업 이야기하면 정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생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중소기업 해외에 나가게 되면 그래도 기술력 있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갑자기 저절로 이루어진 거냐? 이렇게 하는 데서는 아마 우리 기업인들도 상당히 많이 노력했을 거고 그 중에 일부나마 우리 뭐 정부 R&D, 중소기업 R&D도 좀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그걸 구체적으로 좀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마땅치 않고 무조건 이렇게 그동안 성과 없다고 이렇게 성토하는 것보다는 좀 더 냉정하게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부 R&D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금 이제 우리 혁신 방안 발표하고 이랬는데 물론 이제 현재 있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또 이렇게 패러다임 전환제 이걸 발표를 했지만은 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게 완전히 다 잘못되어서 이렇게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기보다도 지금에는 우리가 말하는 뭐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서 이렇게 해왔다 그러면은 그럼 요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이제 향후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패러다임 전환을 좀 생각하고 있고 그 방향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퍼스트 무브로서 좀 움직일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동안에 조금 전에 우리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신데요. 중기청 R&D 하면은 저변 확대 위주의 R&D가 아니었느냐. 참 예를 들다 보면 정부가 16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17조 원 되는데 그 중에 중소기업청에서 집행하는 게 9,500억, 한 1조 원 좀 못 되는 그런 돈입니다. 아주 한 일부분을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데 이게 각 부처에서 하는 R&D 사업과 중기청에서 하는 R&D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뭐 좀 저변 확대 위주로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들이 R&D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많이 목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아마 각 부처 간의 역할을 조금 전에 또 말씀드린 대로 산업부와 중기청 역할을 분담해서 저희도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하고 했었는데 좀 용어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산업처에서는 전략적인 산업 분야를 육성하는 R&D가 필요하고
그걸 기업에서 집행할 때 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소기업청이 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고차하고 실제 나눌 업무를 분담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국립 끝에 어디 발표는 외부는 나타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2년, 3년 규모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저희들도 그게 불합리하다고는 봅니다. 보고 가능하면 각 부처는 뭐 산업부를 비롯한 뭐 문화부나 뭐 보건복지부나 각 파트마다 해양수산부나 각 파트마다 전략적으로 그 분야의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 육성과 함께 거기에 참여되는 육성하려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은 우리 기업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그런 전략사항까지 연계돼서 우리 R&D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패러다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R&D를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가진 R&D를 하겠다. 그래서 각 국가가 하는 각 정부 부처가 하는 R&D에 대해서 우리가 중소기술 로드맵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거와 연관돼서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R&D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장님 얘기하신 무조건 자유 공모가 아니라 품목 지정 자유 공모를 하겠다. 그런 각 부처에서 하겠다는 그런 전략산업에 연계된 중소기업의 자유 공모를 추진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자유 공모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뭐 이렇듯 뭐 이렇게 각 부처와 중기청 간에 가능한 자금 연계관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청이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게 아까 한 1조 원 안 되어 있는 이런 예산이고요. 저희가 그 외에 각 부처가 중소기업이 어떻게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가를 뭐 말씀드린 코스비 제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합치더라도 한 2.4조 원 정도와 그 말씀드린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16년에 한 16조 원 중에서 아주 좀 그래서 그렇게 많은 포션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캐치해낼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이게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교육부를 통해서 우리 대학에 흘러 들어가고 또 미래부를 통해서 우리 정부 출연 연구기관 통해서 집행되는 게 많은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략산업을 육성한 데서 산업부나 뭐 이런 데 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좀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우리 방사청의 방사 분야에서 많은 데가 많이 뭐 좀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실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도 많은 부분들도 우리 기업과 연계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바로 안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제가 파악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좀 찾아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 올청년 말씀드린 R&D 혁신 방안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일거에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나름대로 고민하고 최소한 이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좀 방안을 마련해 드린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계속 또 여러분들한테 많은 좀 의견이나 많은 지식들을 좀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플로에서 아까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 퇴직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하게 되느냐. 저희 그동안에 우리 상기업하고도 많이 고민했고 내부적으로도 많이 토론했거든요. 그게 또 기업체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좀 마땅한 방법이 사실은 잘 없던데 우리 뭐 퇴직하신 분들은 기업 가서 그냥 자문으로도 할 수 있다. 그냥 보내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또 기업 입장 상황이 또 그런 또 입장도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풀면서 정치해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걸 주시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들도 거의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사실 지금 많은 이렇게 퇴직하신 인력들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 중소기업 활용할 수 있겠느냐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의견 주시면은 저희한테 고민하는데 조금 더 제가 쉽게 좀 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모든 아까 이야기해 주신 모든 부분에서 제가 끈끈이 다 이야기 드리기는 좀 그렇고 총괄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플로에서 이렇게 질문 주시면 제가 또 아는 한 범위 내에서 뭐 좀 이야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R&D 정책의 그 전환의 배경과 구체적인 또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지와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미 있게 이 플로우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질문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관련해서 그 성장 과정에서 마케팅 역량이 중요하다. 특히 뭐 이에 대한 컨설팅 지원 정책이 있는가, 또 글로벌화를 위해서 번역 관련된 지원 등이 있는가 이런 그 질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인데 혹시 이런 것이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혹시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미래부 연구개발 서비스업과 중기청의 바우처 사업, 창업 성장 기술개발 사업과 이제 상당히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중기청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대학과 출연료는 참여할 수 있지만 R&D 서비스 업체는 참여가 어렵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 혹시 미래부 연구개발 서비스업과 동일하게 R&D 서비스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고려하실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청장 국장님 말씀을 듣고, 혹시 우리 저기 토론자 분들께서도 코멘트나 응답해 주실 분이 있으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질문해 주신데 끝까지 제가 답을 다 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타트업 관련해서 마케팅 관련된 지원이 있는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스타트업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한정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저희 청 하는 역할 중에서 많은 부분들은 그 판로나 구매 확대를 위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스타트업은 직접 해당 뭐 공공구매 제도나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제조업에 있어서 공공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무래도 판로 확대가 가장 필요하니까는 우리 요즘 가장 또 그 많이 주목받고 있는 홈쇼핑 뭐 이런 데서 그리고 홈앤쇼핑과 최근에 얼마 전에 개국했죠. 작년 연말에 나왔는데 IM 쇼핑 이런 걸 통해 갖고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 스타트업 제품들이 실제적으로 구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지금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우리가 뭐 그 외에도 뭐 해외에 나가야 되겠다, 수출할 때 하기 위해서 해외 시장 개척단 뭐 이렇게 각 우리 뭐 중소기업 단체나 기관들을 통해서 기업 중소기업 혼자 나가면 시장 개척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국가 이름을 걸고 같이 나가서 이렇게 시장 개척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계통을 통해서 또 우리 그러니까 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렇게 아마 컨설팅하고 건력별 지원 이렇게 같은 뭐 이야기 능력이 될지 모르겠는데만은 저희들을 검토하고 있는 최근에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뭐 GMD 사업이라 갖고 글로벌 마케팅 프로바이더, 그러니까는 글로벌 마케팅을 전문한 회사들을 좀 이렇게 몇 개 선정해서 이 마케팅 전문 회사와 우리 중소기업들이 연계해서 해외에 나갈 수 있고, 이 마케팅 전문 회사는 정말 해외에 자기 나름대로의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위주로 좀 선정해서 이 기업과 같이 해외로 좀 진출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현재 좀 같이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정리되는 대로 아마 이 사업이 곧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스타트업한테는 뭐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못 팔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판로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고요.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틀이 있느냐 하는데, 이런 사업들 할 때 저희가 그냥 이렇게 책상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능하면은 여러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저희도 이런 정책하려면 이거 하나 할 때도 우리 뭐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각계 전문가 이야기를 듣고요, 또 기업체 간담회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이야기 듣고 조금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요. 또 수시로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저희 청 홈페이지나 그러면 또 우리 각 지방청에 가시면 또 비서 지원단 뭐 이런 것들도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가서 뭐 자기 애로도 이야기하고 정책 건의도 하고, 또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규제 뭐 이런 쪽에 건의를 하게 되면 그 규제를 수렴해서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하고 또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틀은 갖춰진 데만은 요즘 기업이 현장에서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한 거라 느껴집니다.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거 갖고 이야기 누가로 갈 때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뭐 많은 중소기업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저희 중기청만이라도 관공사라는 입장보다도 가능하면 중소기업하고 같이 있으려고 그렇게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우리 중소기업, 지방 중소기업 좀 찾으시면 좋겠고, 안 그러면 저희 누구라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 또 그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가능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아까 기술 서비스 기업도 바우처에 포함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를 하셨는데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기술 서비스에 대한 아직 정의도 안 되어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 방향도 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 발표하실 때 ESP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하겠냐 고민 주고 정형화 어떻게 그걸 정의를 하고 어떤 식의 프로세스 짤 거냐 지금 연기 중에 있거든요. 그 나오게 되면은 그 기업도 같이 이제 우리 뭐 바우처가 필요 대상되면 바우처 대상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아마 기술 전문 기업이 저희 나라에
많이 없고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나라의 또 기술 서비스 기업과 같이 우리 중소기업이 같이 R&D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내년도 우리 그 R&D 그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생태계 중에는 산학연 기업 협력도 있고 기업 간 협력 과제도 아주 중요하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 서로 어떻게 협력해서 R&D하고 경쟁력을 갖춰갈 수 있겠냐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트랙이 말씀드린 기술 서비스 기업 또 우리 기업 간의 협업 사업, 네트워크 사업으로서 어떻게 R&D를 하겠느냐, 그걸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세밀하게 잘 진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최영복 장관님께 아까 말씀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총장님께서 직접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좀 몇 가지 좀 고언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 가버리셨기 때문에 그 얘기 이제 접고 사실 저는 이제 화학연구소에서 소장을 한 10여 년 하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많이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느끼는 것을 뭐 섭섭하게 듣지 마십시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저기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과 정치 위반하는 쪽하고 괴리가 많이 있다. 겉돌고 있다. 이 겉돌고 있는 것이 벌써 십수십 년간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좋지 않고. 둘째, 뭐 다 아시고 계시지만은 2013년에 맥켄지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 대기업 몇 개 빼고 전부 지금 소위 로우 프로덕티브 신드롬에 걸려 있다.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난해 또 OECD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사실 중소기업이 어떻게 앞으로 활력을 가지느냐는 것이 우리 국가의 사활에 달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좋은 마당을 열어주셨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오늘 발표해 주신 청장님의 발표 앞에는 이거 총론이에요. 사실 그 외에 강론이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빈약하다고 저는 뭐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까 윤기봉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중소기업을 도우려고 가면 우선 돕고 싶은 사람의 의욕이 꺾여요. 중소기업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도우려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할래도 호소할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청 찾아가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 부처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R&D 예산 이런 게 다 짜져 있기 때문에 그 대들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보고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각 부처 얘기했지만 이걸 싸그리 중소기업청으로 가지고 와서 그 돈을 중소기업이 또 이 40만 개를 다루려면은 중소기업청이 40만 개 중소기업을 다루려면 이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방법 찾아야 돼요. 그것이 아까 있는 바우처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이 나는 이런 걸 원합니다. 그 원하는 바가 그대로 관철이 돼서 R&D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위에서 그냥 내려오는 것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미스매치가 되고 돈은 돈대로 없어지지만 이게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독일의 경우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은 프라운호퍼가 중소기업을 많이 돕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중소기업 문제를 프라운호퍼에서 맡긴 셈이에요. 근데 프라운호퍼는 어떻게 하느냐? 프라운호퍼는 많은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기업별로 독일에는 수백 개, 수천 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업종별 조합이 있어요. 우리 말하면 요구조합 같은 거죠.
그 조합에다가 조합이 모여서 아까 기업 간의 협력 얘기를 했지만은 그분들이 모여서 우리 예를 들면 이 지금 전구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세계 최고의 이 전구를 만들어서 시장에 나갈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그 안을 만들고 공동 우리가 어디까지 같이 연구하자 하면 거기다가 그분들이 이제 아까 뭐 총장님이 매칭 얘기를 하셨는데 옳은 말씀인 것 같고 한 30% 40% 자기들이 돈을 모으고 70%는 무조건 정부가 대줍니다. 그러면 한번 해봐라 하는데 그분들의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연구 시설과 인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서 못해 할 수 없는 문제들은 어디로 가져가느냐? 그것이 프라운호퍼로 갑니다. 프라운호퍼로 가면은 정부가 프라운호퍼에다가 준 매칭 펀드하고 해서 그대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먹이 사슬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그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그 밑에의 문제점이 이제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40만 개를 중기청에서 앉아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그걸 다 거버닝 하려고 하면은 이게 또 힘들 겁니다. 그리고 네.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대학에다 줘서 대학 교수 보고 가서 중소기업 도와라. 대학교 교수님 딴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제발로 뛸 수 있게끔 거기다가 돈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신뢰 있는 그 시스템 구축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겠지만 그분들이 돈을 가지고 나는 내가 원하는데 대학을 가든 연구소를 가든지 또는 우리끼리 하든지 내가 하겠다. 그 의지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그 중소기업이 신바람이 날 수가 있을 거예요. R&D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다가 못하면 그러면 이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찾아가라. 출연연구소 찾아가든지 대학의 어느 전문 교수님 찾아가든지 해서 컨트랙트를 할 수 있는 것을 중기청이 어린이에서 도와주면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곳이 중기청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중기청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그 역할을 해서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우리나라 실정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뭐 정부 출연연구소 예산을 줬으니까 뭐 거기 가서 중소기업 도와라 가서 하루 이틀 중소기업 왔다 갔다 얘기해가지고 그 중소기업의 그 쌓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도와줄 수가 있겠느냐? 어?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동안 너무 깊이 생각하셨던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 전달이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정말 실질적으로 중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R&D 정책을 잘 지원 개발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 또 플로어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영섭 청장님의 주제 발표와 이어진 지정 토론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02회 과학기술정책 포럼은 6월 24일 멀리 제주도에서 기술경영학회와 공동으로 개최됩니다. 참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생중계 시청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401회 스태피 과학기술정책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